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클래스 EU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개설한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정식 개강일이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식 강의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개의 토픽에 대한 동영상을 클래스 EU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영상들은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2가지 기본적 가설, 그리고 무의식적 정신과정, 심리적 결정론, 본능 또는 욕동, 지정학적 이론, 구조 이론, 원본능과 자아의 구별, 자아의 발달 요인, 그리고 앞으로 제가 준비할 토픽은 자아와 원본능과의 협조 및 갈등 관계, 자아의 방어 기제, 전 에더피스키의 대상관계, 에더퍼스키의 대상관계, 초자아의 발달과 기능, 실수와 재치, 꿈의 구조와 해석, 정신병리론, 정신적 갈등과 정상적 정신기능, 1차적 차기의 통합적 정신분석, 그리고 정신분석과 영성의 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번 과목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영성을 공부하고 정신분석을 공부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영역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이 현대에 와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들도 점점 세분화되면서 통합적으로 사회를 이해하거나 통합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자아를 통합하지 못하고 부분 자아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서로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웃을 볼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파편화된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안의 요인이 되고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정신분석적인 인간 이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신분석의 학파들, 다양한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심리학이나 자기심리학 혹은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상호주관적인 이론, 관계적 이론, 현대 정신분석 이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데 우선 이번 과목에서 정신분석적인 인간 이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앞으로 공부할 여러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번 과목을 충실하게 함께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분석적 인간의 과목의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시작합니다. 정신분석학은 19세기 말에 시그먼드 프로이드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과학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초기에는 억압된 본능적 욕동이나 감정 그리고 환상과 같은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이를 심층심리학
depth psychology 또는 이드 심리학, 원본능 심리학, 이드 사이콜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기간을 지난 이후에 자아 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고 중심의 심리학을 이고 사이콜로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 심리학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인 아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막내딸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자아와 방어기제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정신분석학 발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 아나 프로이드는 정신적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개의 구조인 자아, 원본능, 초자아, 이고, 이드, 슈퍼 이고 모두에 대해서 최대한 지식을 얻고 이 구조들 간의 상호관계와 이 구조들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정신분석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찰스 프레네어라는 유명한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는 정신분석학을 인간의 정신기능과 정신 발달에 관한 가설 체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찰스 프레네어는 정신분석학이 일반 심리학의 일부이며 인간 심리학의 발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찰스 프레네어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영어로는 A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55년에 출간되고 1974년에 아마 개정판이 나왔는데 100만 부가 팔려 나갔다는 아주 큰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 썼던 정신분석학 책 이외에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분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과 많이 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이 병리적인 정신기능은 물론 정상적인 정신기능도 함께 탐구하는 이론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정신분석의 이론이 정신병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긴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신에 대한 탐구를 포괄함으로써 일반 심리학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을 해석학이라고 볼 것이냐, 과학이라고 볼 것이냐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일반적인 정신분석학의 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정신분석학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정신분석학이 과학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설들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의 가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할 때 어떤 분은 그게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찰스 브레너는 독특하게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가설로서 심리적 결정론, Principle of Psychic Determinism 혹은 인과관계론, Principle of Causality라는 이론이 첫 번째 가설이라고 보고 있고 무의식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가설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적 결정론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심리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 현상은 모두 그 현상에 선행하는 원인이나 원인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이해됩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결정론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정신의 세계에서도 모든 현상이 인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결정론을 수용할 때만 정신분석학이 과학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신현상을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어떤 심리치료의 기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개입 방안을 세울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심리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내담자를 돕는 방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심리적인 결정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과학적인 탐구 그리고 과학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결정론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우리의 이웃이 겪는 마음속의 갈등, 소망, 환상, 정서와 같은 다양한 정신현상들의 원인을 과학적인 태도로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론은 우리가 흔히 듣는 불교에서 기원하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연계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해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할 때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책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겪는 많은 불행한 사건들 어쩌면 또 좋은 행운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우리의 경험들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불교의 인과응보론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영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과응보론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윤회라는 사상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현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 이게 어쩌면 불교의 업이나 업보, 카르마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죠. 이런 비슷한 현상을 정신분석 세계에서도 우리는 흔히 보게 돼요. 우리가 반복 충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직장에 가면은 처음 한 6개월쯤 일하다가 그 상사하고 크게 다투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또 몇 개월 있다 다른 직장에 가게 되면 또 몇 개월 지나면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복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심리적인 기저라고 한다면 그걸 불교의 용어로 본다면 어떤 인과응보, 어떤 카르마의 영향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불교의 개념이나 정신분석의 개념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너무 확장해서 보지 말고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툴로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생, 현생, 다음 생 이런 윤회의 과정으로 보지 말고 어쩌면 우리 삶 안에서 매번 경험하는 반복 충동에 의한 똑같은 현상들의 반복을 하나의 윤회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하나의 생애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윤회가 일어난다. 이렇게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론과 두 번째의 가설 무의식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함께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인과관계론 혹은 심리적 결정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숨겨진 마음의 한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적 결정론은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만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자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으로 이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내용물이 성찰적인 자기의식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사실을 언급할 때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를 서술적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escriptive Unconscious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쾌 불쾌의 원리, 플레서 언플레서 프린시플, 그리고 1차 과정 사고, Primary Process Thinking,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마음의 측면을 언급할 때 체계적 무의식, System Unconsciou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용어는 앞으로 쾌락, 불쾌락의 원리나 그 1차 과정 사고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추후에 공부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식을 향하여 압력으로 작용하는 적극적으로 억압된 자료를 언급할 때 역동적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고도로 조직화된 무의식적인 환상까지 포함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폭넓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소개해드린 서술적 무의식, 그리고 체계적 무의식, 그리고 역동적 무의식, 여기 있다는 정도를 우선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설명들은 또 앞으로 다음 챕터들에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식과 정신 기능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consciousness하고 mental functioning이라고 하는 것. 정신 기능이라는 거 다 의식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서 의식의 영역이 우리의 전체적인 정신 기능에서 본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영성의 영역에서도 보통 의식성찰이나 양심성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혹은 영성적인 의미에서 보통 의식성찰, 양심성찰할 때는 주로 의식 중심으로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consciousness, 의식 중심의 성찰을 하게 되는데, 어떠면은 19세기 말 20세기에 발달해온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것이 아직은 영성 분야에서 충분하게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신분석적인 통찰과 영성적인 통찰이 함께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